안녕하세요. 사전 스푼입니다. 네, 오늘은 명리학 공부를 하시다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은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한 8월 달쯤 그때부터 이제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또는 뭐 블로그, 네, 뭐 인터넷에서 이 영상 저 영상 이런 글 저런 글 기웃기웃 이제 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읽기 좋다는 책들도 사서 좀 보고 책값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 권을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서관도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제 당시에 가장 답답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요. 어떤 부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고 클리어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공부하기가.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겠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나.'부터도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네 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건 공부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말다 그런 식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결과가 어때요? 바로 눈에 보이던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좀 이제 길게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용의 부담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강료가 비싼 곳은 저한테는 그 당시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라는 거죠. 더 있겠지만 이 정도로만 생략을 좀 할게요. 예.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하고 싶지만 아예 솔직히 말해서 없는 말은 아닌데요. 근데 또 우리가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미신 같은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 볼까요? 그러니까 내 사주는 당최 어떻길래 인생이 이런지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 의심이 많다 보니 7 년째 의심을 놓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하다 말다 이런 세월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제 공부 방향만 사실 제대로 잡으시면 여러모로 이제 쓸모가 있는 학문인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좋은지 조금이라도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진심을 좀 담아 봤어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말이 다 다르다."라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이거 너무너무 공감이 되죠, 이 얘기는. 진짜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부분은. 근데 종합이 안 되는 이 아이러니함. 네. 적용도 당연히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죠. 너무 막막한데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퍼즐을 우리가 풀 때요, 퍼즐. 어떤 퍼즐을 딱 보면 '이거는 인제 이 부분은 하늘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나무구나. 또 이 부분은 집이네.' 우리가 이렇게 부분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이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퍼즐을 풀 때 돌이켜서 생각을 이제 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퍼즐을 맞출 때도 어떤 사람은 하늘부터 막 분류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색깔별로 분류를 막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장자리부터 분류를 하거나 뭐 모서리부터 찾거나 사람마다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명리학도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가령 우리 국어 다 배웠으니까 국어 문학을 해석할 때랑 비유를 하면은 딱일 것 같아요.
국어 문학 해석할 때요. 같은 시를 두고요. 같은 시를 두고 누구는 이거를 사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누구는 어떤 개인 감정으로도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함께 이게 작동을 하는 학문이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도 봐야 되고 어떤 맥락도 봐야 되고 또 관점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맞아? 틀려? 정답이야? 아니야?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문학에는 정답이 없나요? 아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특히 명확하게 있죠. 어떤 게 정답인가요? 출제자가 정한 가장 타당한 해석이 정답이 되겠죠. 출제자가 정한 거죠. 그런데 사실 학문적으로 이게 접근을 하면 문학은 특히 이게 정답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정답에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근거가 없으면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 명리학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그러니까 그렇게보다는요. 아, 이분은 격국을 중심으로 보시는구나. 아, 이분은 십성 중심이시구나. 아, 이분은 물상을 중심으로 보시는구나. 이분은 오행을 중심으로 보시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좋겠어요. 막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시고 무엇을 이분이 중심으로 가장 삼는지를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랑 가장 잘 맞는 그 관점을 잘 설명해 주시는 그 스승님이나 아니면 그 기준으로만 최소 1년을 좀 깊게 가보시는 거죠. 그걸 고르고 난 다음에. 네. 왜냐면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법을 지금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을 한다라는 건 결국엔 퍼즐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건데, 퍼즐을 맞추는 법. 네, 이걸 배우는 건데, 이때 기준을 자꾸 바꿔버리면 퍼즐이 완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너무 느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기준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참고하시고, 처음에는 어떤, 내가 나랑 가장 잘 맞는 그 기준에 얘기하는 그 스승을 찾던지, 그 기준으로만 독학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최소 1년 정도는 한번 파보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냐? 전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결과가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세 번째라고 할게요. 결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 입문자들한테 어때요? 보상을 즉각 주잖아요. 왜요? 그래야 재밌으니까요. 근데 우리 어때요? 육아를 할 때 아이들이 당장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아유, 이제 입에서 사리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바로 나오기는커녕 장장 20년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30년은 아니겠죠, 설마. 네. 저는 아직 육아 애송이라서 우리 다 키우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30년 프로젝트일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우리 같이 힘내요. 아무튼 그리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죠. 한두 달만 노력해서 몸짱 되면 이 세상 누구나 몸짱이 되어야죠. 외국어 뭐 회화도 마찬가지죠. 한두 달 안에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면 어때요? 예뻐진 내 몸이 보이고 영어 실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명리학도 진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바로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이 다이어트는 몸이라도 이제 예뻐지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근데 명리학은요, 심지어 그 눈에 보이는 지표도 딱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불안하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명포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포자, 명포자,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보상도 없고 제대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단계들만 넘기면은 진짜 짜릿하고 재밌는 경험들도 많이 겪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니까 이 구간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2 년, 3년 길어지는데 비용의 부담은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또 없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도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애티튜드는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속전속결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님을 알죠, 우리는. 그래서 멀리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확하게는요, 이 멀리 본다라는 게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나는 6개월 안에 빡세게 공부하고 통변해야지. 이거는 괜찮아요. 상담해야지, 돈 벌어야지.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빡세게 하시면요. 자, 근데 6개월 안에 똑같은 생각인데 6개월 안에 난 마스터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결과나 점수를 보는 과목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마스터를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 전 많이 도움이 됐냐면 '오늘 내가 하루하루 쌓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상담을 사실 꾸준히 하면은 가장 좋아요, 상담. 왜냐면은 이론만큼 실전도 우리 중요하잖아요. 모든 학문이 그렇잖아요. 피아노를 배울 때도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전 감각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아이 난 상담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못하겠네.'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이론이나 이제 월운 이런 운세를 기록하시면 좋은데요. 이걸 그냥 기록하면은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론을 먼저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 월운도 예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내가 예측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꾸준하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엊그제가 임술일이었거든요. 임술일이었어요. 경인월에 지금 2월이니까요. 경인월에 이제 임술일이었고요. 병오년이죠, 지금은. 자, 그러면 이론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지지에서 인호수를 짰어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천간은 화, 수 충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큰 화수 충돌이 일어났죠. 이런 이론은요. 그냥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다. 크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화수 충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보통은 이동수가 정말 많이 발현됩니다. 우연찮게도 이날이 설날 당일이었죠. 특히나 이렇게 화수가 충돌할 때는 남북으로 이동을 많이 해요. 남북으로. 그래서 이런 이동수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경신금 일간 분들은요, 더 크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게, 이 경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화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 식상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천간에 올라오는 날이었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었거나 조금 좀 갈등이 있었을 수 있는 하루였어요. 특히 남편과 여자분들은 남편과 관련해 가지고 좀 싸운 거나 이런 체감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먼저 예측을 써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써보고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이거를 점검을 바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월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조금만 더 해보면 그리고 어제가 개해일이었죠. 어제는 개해일이었는데 사실 이날은 뭐 임술일만큼의 임팩트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사주에 목기운이 많으신 분들은요 체감이 컸을 거예요. 내 사주에 목기가 많은 분들,
뭐 묘목이나 그리고 지금 경인월이니까 또 인목도 들어왔기 때문에 목 기운이 또 강해졌단 말이에요. 묘목이 있거나 뭐 미토 있거나 뭐 진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목 기운이 많은 분들은 금기운이 상당히 위축되는 하루였거든요. 금이 깨지는 날에는요, 보통은 컨디션이 매우 떨어집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소화가 약하거나 아니면 전자기기 같은 게 말썽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잘 되던 게 안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조짐이 있었던 분들, 개해일에 그런 분들은요. 이건 근데 모두한테는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목 기운이 좀 많거나 명식이 목금 충돌이 심한 명식인 분들은 이걸 체감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개해일이 내가 좀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심했어.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하면요. 곧이어 오는 정묘일하고 또 신미일이 곧 있으면 와요. 다음 주에. 정묘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일 거예요. 신미일이 목요일인가 그렇고요. 아무튼 이 날짜들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미 깨져버렸다면 이 정묘일하고 신미일에도 금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우리 감기도 조심하고 컨디션 끌어올리는데 좀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또 아니고 내 지인들, 가족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꾸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그래. 근데 이 과정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꾸준한 반복, 연습, 훈련 없이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좀 종합을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니까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은 격국 중심이고 이분은 오행 중심이고 이분은 물상 중심이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하고 어떤 거를 가장 중심으로 삼았을 때 나랑 잘 맞는지 관찰을 해보셔라. 그래서 고르고 골랐다면 그 기준으로만 또는 그 스승으로만 최소 1년은 깊게 공부해보자. 퍼즐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데 기준을 자꾸 바꾸면 안 되니까 더디니까요. 아무래도 영영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 지표도 딱히 없어 보인다. 그렇다 보니까 길게 가는 공부일 때 비용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멀리 보셔야 된다. 결과나 점수를 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지치더라. 그 대신에 오늘 내가 하루하루 쌓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상담을 좀 꾸준히 해서 실전 경험을 계속 쌓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룬, 월운 예측, 그리고 지인, 가족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적용하시는 그 연습은 필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이제 있죠. 선생님, 좀 기준이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뭘 가장 우선 삼아야 하는지. 명리학을 공부하는 순서가 좀 있나요? 알려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이제 드리면요. 하나하나 일일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방향은 제대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죠. 명리학을 이제 떠올려 보면요. 자, 뭐 억부도 있고요. 십성 있죠. 그다음에 뭐 격국 나와야 되고 또 물상 있죠. 음양, 오행 있고요. 음양, 오행도 있고요. 또 일주론도 있죠. 뭐 12운성, 12신살 많아요. 그죠? 진짜 전부 다 공부하면 뭐 안 좋을 게 있겠습니까? 좋죠. 하나하나 따지면요. 하나하나 그냥 일일이 디테일하게 보면요. 안 좋은 공부는 없을 거예요.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하고 하잖아요. 비용도 유한하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도 우리가 식단, 뭐 운동, 생활 습관, 영양제, 뭐 단백질 쉐이크 등등 다 좋죠. 이것도 다다익선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면 좋지.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꼽아보면은 뭐예요? 결국 다이어트도 고장난 대사, 내 몸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대사가.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식단은 완전히 굶어가면서 빼면 대사 더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가겠죠. 그러니까 명리학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방향성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서도 음양오행이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 이론은요. 이 명리학을 관통하는 아니 동양 철학을 관통하는 제1의 세계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명리학이 요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요렇게. 네. 요 안에 이게 지금 동양 철학이에요. 그죠? 그 안에 명리학이 있는 거예요. 동양 철학 안에 뭐 성리학도 있고요. 뭐 한의학도 있고요. 많죠. 풍수학도 있고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중에 이제 명리학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양 철학을 네, 관통하는 세계관이 바로 음양오행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네. 이것은 뭐 어떤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양오행이라는 기초 골격, 그러니까 명식에서 따지면 밑그림을 먼저 저는 이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들도 덧대어보는 형식으로 명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음양오행의 모습을 항상 먼저 순서를 적어드리면 음양오행을 먼저 본다. 뭐 음과 양의 밸런스가 어떤지, 그리고 오행의 흐름이 매끄러운지, 아니면 충돌하고 있는지, 밸런스, 치우침은 없는지, 또는 뭐 오행의 모습은 어떤지, 예, 이런 것들을 먼저 이 밑그림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이 명식의 가장 큰 밑그림을 보는 거예요. 어, 그 다음이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구조. 이 구조를 파악할 때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는 어, 절기를 바탕으로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고, 명리학은 24절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즉, 날씨 변화에 민감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바탕으로 깊게 공부하시면 이 과정에서 조후 그냥 따라오고요. 억부 따라오고요. 억부가 강약이죠, 한마디로. 따라와요. 그리고 지장간도 따라오고요. 삼합, 방합, 뭐 평충 파해 이것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깊게 공부하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십성이겠죠. 십성. 그러니까 격국을 아주 중시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십성도 중요한 게 맞거든요. 정말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순서는 좀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뭐 왜냐면 십성을 먼저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십성이라는 이 십성이라는 언어가 주는 이 틀에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 갇혀버려요. 그러면 이 사주의 밑그림을 그릴 때 방해가 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제법도 아니고 좀 많이 많아요. 가령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야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명식이 제가 십성으로만 표시를 해볼게요. 일간이 이렇게 있고요. 식상이 이렇게 있고요. 재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비겁,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보통 식상생재 명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식상생재,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 해서 식상생재 명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구조는요, 식상생재 구조는요, 보통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 사업가 팔자다. 네, 사업가 팔자라고 얘기하고요. 주체성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시원시원하다. 요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극적이다. 네, 사업가 되려면은 배포가 커야 되잖아요. 약간 그렇게 되게 남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십성으로만 보면은 그게 맞죠. 맞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오행이 똑같이 식상과 재성은 맞는데 오행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오행의 모습이 굉장히 수생목으로 전부 연결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수생목으로 오행의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명식은요, 여성성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여성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섬세하다. 어떤 케어를 잘한다. 돌봄을 잘하고, 또 관찰을 잘하고,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막 추진하거나 이렇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상당히 잘 서포트를 해주거나 뭔가를 키우는 일에 굉장히 적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명식, 수생목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성성이 강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면요, 여명이면요, 더더욱 여성성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한테 당신 사업가 팔자라서 사업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여성성이 강한 이 소극적인 명식, 약간 겁이 많고 안정을 좀 추구하고 일단은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명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응? 내가 사업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반대의 구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명식을 보니까요.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인성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식상도 있어요. 자, 이게 일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명식은 이렇게 관성이 강하네요. 그죠? 관성이 강한데 인성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이 명식은 관인상생 명식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관인상생, 관성이 이제 인성을 생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관인상생 구조인 명식들이 있거든요. 보통 관인상생이라고 하면요, 직장인 팔자라고 해요. 또는 공무원 팔자라고 합니다. 공무원 팔자.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십성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보니까 오행이요. 구조가 화, 그다음에 금, 금 요런 식으로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 오행과 금 오행은 남성성이 강한 명식 그 오행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남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뒤로 빠져 있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오행으로만 봤었을 때. 그러면은 게다가 이명식은 여기에 이렇게 식상이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 오히려 공무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주팔자예요. 예. 이렇게 다시 오행의 구조는 화, 금의 모습이고 어 십성적으로 요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면 식상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관성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공무원 하시기가 좀 어려운 팔자입니다. 차라리 자유도가 높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게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게 십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방해가 돼요. 여기에 갇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십성이 중요하지만 순서를 나중에 배우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정말 많거든요. 이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축월의 무토예요. 축월의 무토일간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십성적으로만 보면요. 사실 이게 겁지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신강한 사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가 중요하니까 월지가 비겁이네, 같은 오행이네 하면서 신강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명식은 굉장히 신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무기토일간들은 어, 추울 때 추울 때 힘을 가장 많이 뺏겨요. 그리고 이제 화기운이 있을 때 힘을 많이 얻습니다. 무기토일간들은. 근데 축토는요. 12지지 12달 중에 가장 추운 달이에요. 1월 달이거든요. 양력으로. 가장 춥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축월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간의 힘을 많이 이제 뺏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성으로만 보면은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성은 좀 나중에 배우자가 네, 되겠고요.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독학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내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헬스장도 처음 다닐 때 떠올려 보시면 헬스에 헬도 모르는 초보니까 뭐부터 해야 하지?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나마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몸에 대한 파악도 잘 안 되어 있고 기구도 제대로 하는 건지 매번 점검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PT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방향성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지만요. 반대로 내가 만약 큰 방향성을 이제 잘 알고 있고 몸도 제법 익숙하시다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혼자 독학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똑같다. 명리학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합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이 명식을 볼 때 음양오행이라는 가장 이제 큰 밑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네. 이걸 먼저 본 다음에 24절기 계절감을 덧대가지고 덧대서 색칠하는 형식으로 시야를 좁혀나가요. 그러니까 퍼즐 가장자리부터 먼저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점점 퍼즐을 완성하듯이 그렇게 저는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도 낙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쪽이죠. 이걸 배우실 때 하도 낙서, 그리고 생극제와, 그리고 천간 지지, 뭐 지장간, 뭐 이렇게 다 이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이제 절기를 배우시면서 조후, 억부, 뭐 지장간, 삼합, 방합, 형충파해 이것도 다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십성도 아셔야 되는데 십성을 알아야 또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십성도 아셔야 된다.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늦게 나중에 배우셔도 괜찮다. 요렇게 이러한 방향성, 큰 줄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큰 줄기로 최소 1년은 깊게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도 이제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명리학 공부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좀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끝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음, 인생을 덜 불행하게, 아이고, 덜 불행하게 사는 법을, 그런 지혜를 배우는 학문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도구 같아요. 예. 겨울이 싫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돌죠. 언젠가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때 나는
겨울이 두려워서 온몸으로 거부하고 춥다고만 할 건지, 아니면 겨울을 받아들이고 그냥 현재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불행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걸까? 실은 내가 스스로 못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려워서요.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많이 하면서 삶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저도 상당히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조금 막막하고 조금 헤매이신다면은 이 영상 보시면서 어 쪼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